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혼란하죠?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다들 투자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정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각종 뉴스가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도대체 지금 조정이 왜 오고 있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현재 조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주에 하락이 약간 세게 나왔죠. 9월 15일에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살짝 넘었는데 그 이후에 쭉 빠져서 9월 25일 금요일 마지막 기준으로 코스피가 2278이 됐어요. 하락률로 보면 대충 한 7% 정도 빠졌네요. 자, 시장이 우리만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미국, 유럽 가리지 않고 빠졌는데 이 시기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굵직한 것만 살펴보자면 이번 주 초에 유럽장이 박살나면서 유럽 대형은행들의 불법 자금 이체 관련 뉴스가 나왔죠.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들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도이치뱅크 파산설이 쫙 돌았어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기사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런 불법 자금 이체나 자금 세탁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외신 뉴스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찾아보시면 벌금이 대충 얼마쯤 나올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은데 그 금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이라 은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도이치뿐만 아니고 현재 유럽 은행들이 부실 채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악재가 겹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시장의 우려였어요. 그런 우려로 주초에 유럽이 흔들리고 우리도 같이 흔들렸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미국 쪽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이런 말 했어요. 나는 1인분 하고 있다. 할 거 다 했어. 국회가 나서서 재정정책을 이제 써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시장이 또 흔들렸어요. 그리고 니콜라 사기설이랑 배터리데이 지나고 테슬라 하락이 겹치면서 하락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왔고 거기에 실업자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냉각됐죠. 당연히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끌어내렸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끌어내렸어요. 그 와중에 국내 증시를 보자면 뭐 여러 썰들이 많았습니다. 3억 대주주 물량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해외 국부펀드 매각 물량으로 단기에 좀 물량이 많다. 연기금 주식 비중 조절로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뭐 등등 이야기가 겹치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한 것들에서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 뉴스입니다. 근데 심각한데 어디서 많이 보고 들어본 뉴스가 아닌가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나 뉴스들의 흐름에서 굉장히 그 기시감이 느껴지죠. 도이치뱅크 파산설만 보더라도 아주 그냥 사골이에요. 하도 사골을 끓여서 이제는 더 끓인다고 국물도 안 나올 것 같은 뉴스인데 또 나왔더라고요. 당장 네이버 가서 도이치뱅크 파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뉴스가 거의 뭐 2011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뉴스만 나오고 안 망하고 있어요. 불법 자금 이체 관련 뉴스도 그래요. 이슈 자체는 심각한 것이 맞는데 이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죠. 약간 정무적인 이슈기도 하고요. 미국 쪽 뉴스도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런 식의 우려들은 계속 쏟아지죠. 새로울 것도 없는 뉴스들입니다. 뉴스 말고 시장에서 도는 썰들도 보자면 사후적인 것들이고요. 이런 하락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올해 초에 시작 지점이 코스피 2197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돈이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켰던 팬데믹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산업의 여러 섹터가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은 작년 말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많이 올랐어요. 특히 3월 이후를 보시면 코스피 1450 부근에서 2450까지 원웨이로 달렸거든요.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뒤늦게 들어와서 신나게 수익 찍다가 잠깐 하락 나오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투자를 조금 해왔거나 적어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조금 덤덤할 겁니다. 시장이 3월부터 지금까지가 조금 특별했던 시기고 항상 지수로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싸움을 해왔거든요. 매년 수익을 상당히 계속 찍어 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처럼 쉽게 찍는 장이었다라기보다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했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시장은 여러 이슈를 끌어와서 막 가져다 붙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라서 그래요. 시장 상승 각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 풍력, 수소, 바이오 같은 테마에 대중이 열광하는 곳에 탑승한 사람들은, 뒤늦게 탑승한 사람들은 지금 계좌가 한여름에 뭐 얼음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겠지만 포트를 잘 세팅한 사람에겐 지금의 조정이 내년을 위한 분할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죠. 제가 앞에서 고점 대비 지금 한 7%쯤 빠졌다고 했는데 아직 10%도 안 빠진 수준입니다. 연간 10에서 20%쯤 되는 하락은 비일비재했어요. 하락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이 지점에서 사람마다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좋은 기업으로 세팅하고 분할 매수 기회가 나오면 분할 매수를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칙은 이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좋은 기업을 찾아 놓고 분할 매수를 하려면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탈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장에 자금을 투입하는데도 멘탈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흔한데요. 이게 뭐냐면 포트에 너무 한 종목 혹은 특정 섹터 비중이 높을 때 그렇게 돼요. 몰빵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대해 스터디도 됐고 확신도 있고 그래서 비중 10% 정도로 편입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항상 경험하다시피 사자마자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이 터지면서 이 회사 주가가 한 20%쯤 추가로 빠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흔히 이 회사는 우량한 회사니까 여기에 몰빵을 치고 반등하면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10% 비중으로 맞춰 놓자 라고 하락해서 초조한 마음에 과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계획은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A기업이 20% 빠져서 다른 기업들 팔고 리밸런싱 한다고 이 기업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왕창 한 40%까지 높였다고 해볼게요. 이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포트의 비중이 40%나 차지하게 돼버리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거든요. 물론 금방 급반등하면 좋겠죠. 돈도 벌고. 근데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간다. 이러면 이 사람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크면 이럴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비중이 적당해야 기다릴 수 있고 추가 매수도 감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런 집중 투자를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에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자기 그릇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도 이번 주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물론 분산이 아니고 집중 투자라는 게 좋기는 해요. 집중적인 스터디를 통해 집중 투자를 하고 수익까지 집중적으로 크게 내면 정말 베스트죠. 근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집중 투자로 인한 포트 변동성 확대를 견딜 멘탈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집중 투자를 견딜 만한 멘탈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하락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승장이 아니고. 그래서 주가가 급격히 빠진다고 계획에도 없던 어떤 종목의 대폭적인 비중 확대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 확대나 집중 투자는 계획적으로 매수 가격과 내 포트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전략적으로 미리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 어제 오늘 시장 많이 빠진다고 충동적으로 몰빵 쳐버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집중 투자가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하는 샤머니즘 투자라고 우리는 부르죠. 분산과 집중 사이에 계획을 갖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시장이 어제 오늘 많이 빠진다고 어떤 종목에 몰빵 때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대응이에요. 제가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해보면 다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하락장 대처의 대부분은 버티면서 분할 매수하는 거거든요. 스터디보단 버티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터디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스터디를 얼마나 깊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일정 수준만 되면 스터디의 깊이보다는 인내하고 버티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터디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가 중첩되기 시작하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정보가 단순히 양이 많다고 해서 결정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텔레그램 채널만 보더라도 넘쳐나잖아요. 거기서 전달하는 스파성 정보들을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본다고 결정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정보에 대한 확인과 산업의 방향성 정도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 중에 하나인 기업의 이익 측면을 볼 때 기업의 PQC를 확인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PQC 분야에서 업사이드가 어떻게 되나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음식료 기업 중에 대형주인 CJ제일제당을 예로 들면 그냥 텔레그램이나 어디 주식방송에서 좋다고 언급하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고질적인 수익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했고 그 전략이 왜 필요한지, 다른 회사랑 전략상 차별점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성과는 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랑 연계해서 제일제당이 슈완스를 왜 인수했는지,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성과는 어떨지 정도는 찾아보고 확신을 가질 만큼의 자기 생각이 생각될 정도만큼의 스터디는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찾아보고 스터디한다는 게 시장에 완전하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에 막 특별하고 특수한 비밀 정보란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저런 비밀 정보가 있다고 하는 측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죠. 제일제당 같은 기업은 심지어 양질의 공개 정보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업보고서뿐만 아니고 IR 자료, 신문 기사, 리포트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오죠. 이런 공개 자료들을 통한 핵심 정보가 이해가 되어야지 지금 가격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 판단이 되거든요. 막 더 딥하게 어디에 매장이 있고 단가가 얼마고 월별 동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알면 물론 좋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이 잡히고 적당한 스터디를 통해 개별 기업단에서 수익이 개선될 종목들이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흔히 포트폴리오 운용이라고 불리는 비중 조절과 추가 매수 그리고 버티면서 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공식이 있어서 하락장 가장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공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공식도 없고 특정 시점을 찍어내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버티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때 분할 매수할 종목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이 돌아서고 반등할 때 우리한테 초과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매년 수익을 쌓아 올리는 힘의 원천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배당 성장, 배당 재투자, 조정기에 추매해서 평단을 낮추거나 좋은 가격에 신규 편입한 종목들. 기업이 워낙 강해서 남들 빠질 때 잘 안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내가 이미 보유한 종목. 이런 것들이 내 포트 내에서 적당하게 섞여 있어야 복리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종목을 선정하고 조정장에서 싸워서 이기고 수익을 낸 경험들이 쌓여야 조정이나 급락을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스터디는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투자자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신이 생길 정도로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요. 이 확신이란 게 정량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정성적인 기준입니다. 확신이 생길 만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인데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고 그런 확신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 수 있거나 단순한 기업이 유리한 것이고요. 하락장 대처라고 해서 막 무슨 그래프에 줄 긋고 샀다 팔았다 휘둘리는 게 아니고 전체 포트를 조망하면서 기업이 좋으면 버티거나 추가 매수하면서 내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투자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막 획기적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어온 시장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은 그 배틀로얄이라는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배틀로얄이라는 만화는 안 보셨더라도 이게 어떤 만화인지는 다 아시죠?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싸워서 마지막 생존자를 가리는 뭐 그런 내용의 만화인데 그 만화를 보시면 무술에 능한 남자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무술에 능하긴 하지만 최강은 아닌데 얘가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무술의 그 오의를 깨닫거든요. 싸움에서 이기는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내 손, 발, 몸,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공간으로 계속 이동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얘는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더 센 애한테 바로 죽는데 우리는 배틀로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락에 따른 심적 고통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10%도 안 내려온 시점에서 막 고통이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조정이 크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머물기로 결정한 이상 1인분 했다는 말을 하려면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대가들의 공통된 말처럼 조정기는 도망갈 시기가 아니고 인내하면서 추가 지분을 확보할 시기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겠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시장에 늦게 진입해서 한참 비싼 테마주를 잔뜩 사놓으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기업의 해자와 이익, 경영진 같은 비교 기준 없이 오직 주가만을 보고 주식을 매입했다면 주가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성향이 그런 쪽인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국 좋은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고 배당받고 재투자하면서 기업과 훌륭한 경영진이 기업을 계속 성장시키는 그림을 확인하면서 투자해 간다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고 전국적인 투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월도 견뎠는데 이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이고 진리가 아니니까 각자 여러 가지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